생각했던 것보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 좋아요. 왜요? 아니 내가 설득하고 내가 설득당하는 게 정치지. 그럼 이준석의 정치라는 건 뭐예요? 윤핵관들이 옳지 나는 않다고 이거 생각하니까.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설득하겠다. 당신도 나한테 설득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나는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다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냐. 그러면은 각자 누구 말 없는 정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옳지 말이 않은 안 나면- 쪽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그래.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쪽의 약간,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건데. 오늘 되게 뭐 좀 심기가 근데- 불편하신 김기현한테도 뭐라 하시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탑탑타라탑탑탑 여의도 타짜. 일단 두 분으로 시작합니다. 저까지 해서 세 분 하면 되겠네.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저는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윤타짜는 지금 ING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 아파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일단 윤타짜가 첫 번째 마이크 들어올 때까지 안 들어오면 제가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걸로. 네. 제가 오늘 김타짜. 거기 앉아 계실 거면 저쪽에 앉아 계세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사회자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같은 장씨라고 흉내내는 겁니까? 네. 예? 예, 사회자가 그러시면 안 되죠. 패널 하세요 그러면. 저그 왜 자꾸 저 장해찬 최고위원과 신모 진행자의 그 충돌을 여기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요 얘기 좀 해보죠. 어저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났거든요. 야,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악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제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격주에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슈 있을 때 만나자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맨날 이렇게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첫째 날 아니면 뭐 대통령하고 여야 당 대표들 만나가지고 그날은 분위기가 좋아요. 화기애애하고 우리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야정 정책협의회 만들어가지고요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 같이 해요. 대화 타협해야죠. 끝이에요 그냥 그걸. 봐보세요. 어제 이렇게 두 분이 만났잖아요. 10시 30분 넘어서.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11시에 용산 가가지고 만국적 조공회의 윤석열 반성해라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당 투톱이 완전 엇박자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런 어떻게 식으로 이거를 여야 간에 대화 타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럼- 어제 하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풀 것처럼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김기현 대표의 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자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만나서 무리한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죠. 그게 저는 지도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해봐야 뭐 큰 거 못하니까 그리고 얼마 못 갈 거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려운 거는 뒤로 좀 미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도 그러거든요. 의견이 엇갈리는 건 뒤로 다 밀어놔요 일단. 처음에 대화를 한 다음에. 근데 김타짜 얘기하신 거는 그래야 한다 당위론적으로. 당위의 측면이고 네. 저도 동감해요. 네, 장타짜 얘기는 그렇지만 현실성. 현실의 문제, 그죠? 안 돼. 안 된다는 거. 당위와 현실. 아니 또 뭐 체포동의안 내고 또 뭐 재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다른 증인들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자, 그러면 윤타짜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앉았다, 아깝네. 저쪽으로 자리를 싹 앉았다. 옮겨가지고. 그게 윤타짜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여야가 서로 제일 믿을 게 누굽니까? 상대방밖에 없잖아요. 자주 만나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네. 근데 이제 둘 다 그럴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원래 이제 강한 사람인데 당내 기반 지지율이라도 이런 것도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금은 사실은 강한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강한 대표라고 볼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유가 좀 없을 거예요. 여유가 없다. 네, 여유가
여유가 있다는 말은 네. 강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내놓을 수 있는데 네. 둘 다 서로 뭔가를 내놓을 형편은 아닐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만나야지. 그렇죠. 만나긴 만나야지. 그건 당의 측면인데 그럼 윤타자도 현실의 측면에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가 풀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풀리기가?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김 대표나 이 대표나 본인들의 뒤를 잡고 있는 거 있다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만약에 임하는 자세가 네. 아마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클 거라는 거죠. 뭔가를 내가 먼저 줘서라도 만들겠다 보다 여기서 밀리면 큰일이다라는 게 클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장타짜. 장타짜가 그래도 국민의힘 소식은 제일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몰라요. 몰라요? 윤 실장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요? 이번에 국민의힘 당직 인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열렸고 뭐 대통령실의 의지대로 김기현 네. 당대표가 됐고 최고위원들도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도 공천을 위해서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도록 중앙위 당직자 인선을 그냥 우리 친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네. 임명을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제일 주목 있게 본 당직 그리고 왜 저 사람을 왜 저게 임명을 했을까라고 생각한 거는 배현진 조직사무부총장이에요. 오, 추천이잖아요. 친윤인데 배현진 의원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담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일을 해봤을까라는 것을 보면 좀 깨우통하잖아요. 대변인 했었고 뭐 방송 앵커 출신에 그럼 홍보위원장 정도가 적당한 자리인데 조직사무부총장을 시켰다는 거는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천을 할 때 사무총장이 가장 권한이 막강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실무적인 일들은요. 조직사무부총장이 당에 있는 조직국과 전략기획국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실무적인 처리를 다 해요. 조직사무부총장이. 좀 당무감사라든지 당협 정비 뭐 이런 거. 그런 거 실무적인 걸 다 그 조직사무부총장이 하는데 배현진 의원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요. 시키는 대로 잘할 사람 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여당 최고위원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폄하하시면 어떡해요. 아 폄한가요? 평가인데. 윤타짜는 어떻게 봐요? 그냥 놀랍지 않다. 놀랍지 예상했던 거 아니냐. 이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는 게 있다면 저도 어제 어떤 뭐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에 공천 개입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다. 대통령실은 개입할 일이 없을 거다. 개입을 왜 해? 알아서.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 개입이라는 건 나하고 뜻이 다를 때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해. 라는 게 개입이잖아요. 개입할 일이 없어졌다. 이제는. 일체로 가니까. 그렇죠.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당은 당이에요. 당은 당이라는 말씀이 당이라는 거는 자체에 이제 유기체고 생명력이 있고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뭐 윤핵관이란 그 본인들도 민심이 바뀌면은 흔들릴 거다. 과거에 민정당 이런 시절에도 보면은 뭐 남재희 장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민정당 시절에도 뭐 서울시 당협 이런 데서는 청와대다 이름 곤란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야 된다라는 게 그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지금 이야기했던 걸 뒤집을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이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 안 좋아요. 왜요? 당직 인선뿐만 아니라 뭐 김재원 의원 발언이라든지 저는 뭐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뭐 뒤에 이야기 나오는 뭐 종북특위, 종북특위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전혀 정말로 안 좋다. 좀 뭔가 괜찮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에이 뭐 설마 저렇게 하겠어 말래 그치겠지라는 좋은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립 서비스라고 하고 뭐 결국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좋은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다 뭐 A부터 Z까지 다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예상을 훨씬 더 충족시키고 뛰어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별로 성공하지 못할 거다 김기현 지도부. 지금으로 가면 이대로 가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게 자 공천을 이렇게 제 뜻대로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 하면 뭐해?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해보죠. 3590님이 그렇잖아도 질문 주셨어요. 김기현 대표가 종북 세력 척결 특위를 1호 특위로 검토 중이라는데 타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고 오늘 MBN 단독 보도인데 여당이 국민의힘이 종북 세력 척결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고 위원장에는 중량감 있는 중진이 고려되고 있으며 공안과 노동 전문성 가진 인사 9명에서 11명 정도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차짜님들에게 3590님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해보시죠. 김타짜 요거 어떻게 봐요? 시대착오적이 시대착오적. 저는 저는 맞을까 싶어. 소위 말해서 NL 주사파가 가장 강성했을 때 네.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학생회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때 이후부터 계속 종북 세력이라는 건요. 세가 엄청나게 약화돼서 지금은 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냥 2년 정도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뭐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의심해 볼 정도인 거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종북 세력이 있나 싶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이 종북 세력 특위를 한다? 와, 이런 시대착오가 있나. 정말 그 주변에는 누가 있길래 이런 지금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드나. 누가 있다고요? 노조가? 아니, 주변에 누가 있냐 말이야.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과 네. 대표 주변에 누가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하나. 예? 저는 대통령이 이해가 되질 지속적으로 않아요. 얘기를 진짜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 얘기가 실제로 많이 귀에 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 대통령실과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종북 노조 때려잡아야 된다. 네.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 야, 노조가 선상이라고. 종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총 관계자 몇몇들이 네. 간첩 혐의를 받고 있어서 뭐 조사받고 있다. 이 종북 노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내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당이나 용산이나 총선일 건데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건 이 특위 만들 수도 있다. 예,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이거 1호냐 이게. 아. 상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민생 특위라든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뭐 집권 여당 국회에서 민생 특위 만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네. 야당이 뭐 법률안 협조도 안 해주는데 그래도 처음에 민생 특위 만들어서 첫 번째 일정은 민생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이미지라도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거를 이렇게 당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그 중에서 특히 정책 능력, 정책 의지가 둘 다 부족해 보인다. 그 얘기를 네. 예전부터 하셨어. 네, 윤타짜가.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이야기했었고, 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정통성 있는 전당대회를 갖춰 딱 된 지도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당은 뭐가 있느냐? 정책위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기 있긴 있다 그러대. 근데 자기들도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는 있긴 있다. 내가 뭐 몇 정조위원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족보만 있는 건데 1정조, 2정조 해가지고 1정조 기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금리를 하고 지금 뭐 용인에 뭐 삼성이 300만 표 한다며. 그럼 뭐 3정조는 산업이니까 하고 외교 안보하고 쫙 갈라져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뭐 누구는 뭐 종북 특위 한다 그러고 뭐 5.18은 뭐 안 된다 그러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자꾸 보는 이유가 여기에 종북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냥 뭐. 간첩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경제 간첩이 더 많지. 근데 저는 오히려 북한에다가 정보 갖다 파는 것보다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갖다 파는 간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다가 종북을 붙여서 종북 간첩? 지금 이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윤타짜 지적했던 부분들 정책적인 거로 가는 게 맞는데 집권 여당이니까 왜 이걸 하냐? 그런 비판적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 얘기를 알고 있을 거잖아. 그런가? 전혀 모를까요? 알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몇 가지 방송 보고 이유가 이제 있을 알 거예요. 텐데 뭐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에서 안 좋아하나? 사실 그거 하면요. 네. 관료들하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정책 투기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1정조, 2정조 해가지고 계속 만나가지고 의원들이 닥달하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현장에 이런데 니들 뭐 하고 있냐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시험마라고 생각을 하고. 관료들은. 그래서 안 하나 싶기도 하고. 음. 제가 뭐 의원들한테도 조금 뭐 지도부 이런 분들한테도 이야기하면 아 그래 뭐 좋은 말이야 라고 하는데 네. 그 뒤로는 움직임이 없어.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구나. 역시 국민의힘 당직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나? 안철수 의원 아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과학기술특위위원장을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고 네.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네. 고사했다. 요 흐름들. 그러니까 나는 대선 후보였고 네. 인수위원장까지 했는데 그리고 당대표 경선의 경쟁자였는데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의 특위위원장을 맡는 게 격에 맞을까? 그런 생각부터 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네. 입장에서. 그리고 뭐 이거 맡는다고 뭘 할 수가 있을까? 차라리 내가 지난 경선 과정 중에서 나를 도와줬던 지방에 다니면서 나를 지지해줬던 분들 인사도 좀 하고 지역 조직 챙기고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는 안철수 의원한테 이거 제안하면 안철수 의원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 제안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둘 다 이 사진이 필요했을 거예요. 둘 다 사진이 필요했다?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끝나고 차점자 차이는 많이 났지만 차점자한테 손을 내미는 모습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화합 근데 네. 내가 지금 못 받겠지만은 뭐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 모습이 필요했으니까 한 거겠죠.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두 분 다 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도 이런 걸 제안하려면 조금 더 뭐 이렇게 권한을 좀 강화하는 어떤 뭔가 덜 얹어서 제안을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니까 안철수 의원한테는 당연히 탐탁지 않았겠죠. 예.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또 강점 분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끌고 갔을 때 본인이 돋보일 수도 있는 분야면 네. 뭔가 이렇게 전권을 받아내거나 다른 뭐 권한들을 좀 얹어서 받아냄으로써 위상을 좀 높여가지고 함으로써 잘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오히려 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영화 대부의 명대사 중에 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제안을.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럼 뭘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제안할 때가 아닌 것 같고, 네. 예, 뭐 한참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정책 이야기도 있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빠지는 저출생 특위인가? 그것도 그대로 둘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안철수를 시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국민의힘이라면은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카드를 내밀 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1번, 2번, 3번식으로 왜 어젠가는 저는 너무 그런 많아, 카드를 안 내미는지 네. 이게 도통 이해가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고 당내에서 아니, 해야 그 된다고 조금 보세요? 쉬겠죠. 말 그대로. 조금 뭐 잠잠해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안철수 의원한테는 그 애매한 스탠스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있다. 전 김기현 지도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럼 뭐 이준석 뭐 이런 분들은 또 막 세게 하겠죠? 네. 그럼 그 중간에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어야죠. 그거밖에 없죠. 근데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다. 따로 당에서 자율성을 갖고 뭔가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주 텀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정례회동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윤태곤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 기대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한다면은 대통령도 내가 호흡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러겠다 하면서 더 닥달하고 대통령 의중을 대통령실 관료들을 부족하게 하겠다라고 좀 약간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조차도 아니, 최고위원 별로 없어 구성을 보인다. 밝히게 되겠냐고. 아니, 아이고, 그게 대통령하고 반대 방향 가자는 게 아닌데. 네. 근데 나는 그래서 우리 장 소장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
이 김기현 신임 대표가 네. 이재명 당대표를 만난 게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용산의 허락을 받고서 만난 거예요? 아, 허락 당연히 받았겠죠. 허락을 받고 만난 거예요? 그럼 본인 얘기가 되네. 더 잘 아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는 대통령이 그게 되게 싫어하잖아요. 궁금했던 게 김기현 대표가 본인 생각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아 그래도 조금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그냥 연출만 한 거라면 근데 그거는 반대일 희망이 수도 좀 안 있죠. 보이네요. 김기현 대표 본인 생각만이라면 볼륨이 없을 건데 그게 뭐 허락이라고 표현하건 우리가 용인? 공감이라고 표현하건 용인? 용인이라고 배려? 표현하건 간에 대통령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하면 더 할 수 뭐 있지. 뜻이 맞았을 것 같아요. 뜻이 맞았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어. 하지 마라고 했는데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저 윤타짜가 이 국민의힘 김기현 저 대표 체제에 한 일주일 지났나? 네. 요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시는 불편하신 거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요. 뭐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된다. 혹은 대통령한테 왜 쓴소리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정일체 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도 네. 못 하고 네. 있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둘 다인 것 같아. 그럼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못하고? 대통령이 원치 능력과 않으니까. 의지가 아니 능력과 의지가 다 부족한 거라고 봐요. 이건 대통령 탓만 할 건 앞으로 아닌 거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엇나가지 말라고 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네. 뒷받침 잘해달라고 대통령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이는 거죠.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당대표 선거를 치르기 네. 대략 일주일 전에 그때 훌륭한 보좌관이 있는데 네. 그 보좌관은 장땡철이라고? 당신이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컨셉과 어떠한 행보와 일정 어떠한 메시지를 내야 될지 미리 일주일 전에 다 줍니다. 그렇지 다 근데- 준비하죠. 네, 다 근데 그런 것을 김기현 참모들이 안 했을 리는 없고 네. 했는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계가 많지. 그러면 네. 김기현 대표의 참모들도 예전에 장땡철 보좌관이 네. 김무땡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참고하라고 네. 자료도 많이 줬고 책도 주고 네. 박스채로 갖다 줬는데 네. 거기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했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실무진들이 올린 대로 안 한 거예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싶어 한 거겠죠. 뭐 따로 뭔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 같아요. 아, 당이 주도하는 모양새 자체가 네, 나오는 거? 네. 오. 철저하게 좀 낮은 포복으로 네. 대통령실과 호흡 맞추는 것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우리 JY가 가르쳐 준데 김땡땡은 일본 말이랍니다. 땡땡이요? 네. 아, 일본 그치. 말이에요? 땡땡 일본 네. 말이야. 발국에 가서 장모 저 땡땡을 제가 안 했어요. 네, 장모 보좌관, 장모 보좌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장타자한테 물어봐야 네, 되겠다. 네, 네. 천하람 후보 측이랑 가깝잖아요. 네, 네. 천안 그렇죠. 후보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던데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본인 천하용을 좀 약간 갈라치기 하려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많은 의원들이 이준석하고만 갈라서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이거? 맞죠. 천하람 후보가 저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었고 되게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도 연락이 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치해야 되잖아. 너 이준석 대표랑은 좀 넌 결이 다르고 충분히 커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 우리가 뒷받침 해줄게. 그러니까 이준석하고는 좀 손절해. 근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개혁 세력으로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뭐 순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약간 뭐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뭐 단기간은 괜찮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젊지 않냐, 정치 오래 할 거 아니냐, 네. 한 길로 가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프레임을 저는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프레임? 뭐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거냐, 뭐 배신할 거냐라는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 이준석이 유승민하고 어땠냐? 그럼 뭐 헤어졌냐? 아 뭐 따로는 만나고 있다. 뭐 사이가 괜찮다. 말론 그렇게 해. 근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행보를 같이 한 건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죠. 이준석의 되게 영리한 점이라고 봐요.
천하람도 그럼 되는 거야.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그럼 되는 거고.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한테 제가 한번 그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준석계로 불리는 분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우리가 잡으면 다 끝장이야. 그때 천하람 위원장도 인터뷰 같은 거 한번 있었죠. 대표되면 윤핵관들 뭐 쳐낸다. 네, 네. 말이 다르고 다른데 우리가 잡으면 우리 보수 전체가 잘 되고 우리가 여기에 기여를 할 거야. 우리가 잘 되는 게 너희들도 잘 되는 거야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되면 니들은 다 죽었어라고 하면 누가 너희들을 밀어주겠냐 그 사람들이. 저는 그 두 가지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 잠시 점에 대한 쉬었다가 해명은 제가 또 네. 해드릴게요. 쉬었다가 그거 3부에 왜 들어 본인이 하세요? 3부에 들어올게요. 대변인이. 김혜숙님 정치쇼 좋아요. 출근 준비하면 잘 듣고 있어요. 요즘 TV보다 라디오가 좋네요. 요즘 커피 쿠폰 주나요? 드려야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드려야죠. 우리 김혜숙님께 커피 쿠폰 드릴 거고 지금 제작진에서 밖에서 저에게 JY가 공지를 하나 했습니다. 커피 쿠폰 팍팍 쏜답니다. 야, 이 한 팍팍이 100잔 드려요 오늘 그럼. 어디까지 댓글 하시는 분들 다 드려요. 한 달간 출연료 정지 장타짜. 죄송합니다. 이 저 요새는 라디오가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저의 생생한 모습. 이 TV는 원래 메이크업을 다 합니다. 헤어도 다 하고. 그런데 이 라디오 유튜브 생중계는 진짜 생방이에요. 진짜 생얼, 진짜 생머리. 아주 생생한 모습 오늘 보실 머리 수 안 있고. 감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모자 썼어요? 정치적 아, 평소 나도 안 모자 쓰고 하고 들으시는구나. 싶다. 아니 들어요. 아, 알아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다 공지를 알아요. 했는데 알아요. 이번 주 약간 사고. 저 사고 나시고. 모자를 좀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제작진에서 커피 많이 쏜답니다. 자, 여의도 타짜 3부 계속될 건데 그거 앞서 윤타짜가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천하용인 발언이 너무 세다. 왜 우리가 잡으면 니들 다 뭐 이렇게 얘기하냐. 안에 떼다. 그러니까 그걸 뭐 내심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전 왜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김정삼 대통령이 탐당 합당할 때 내가 나중에 전두환 노태우 다 저기 할 거야라고 말했을까?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현실적인 권력과 힘이 있었고 지역 기반이 있었는데 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등 후보이기 때문에 어.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으면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해준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그거는- 했더라고요. 아니 아, 그런데 나도 똑같아. 두 분 얘기랑 아니, 근데 계속 다른 공감이라니까?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 정치를 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더 독해진다고. 아니 그러면 일단은 2등으로 똑같은 가기 위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이거는 거야? 저는 2등으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제가 그러한 자극적인 계속 단어를 강조해서 썼다. 말씀드린 게 저는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말하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타짜도 얘기했으나 아니 똑같은 생각과 판단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조언하는 쪽이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장타짜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안철수는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않아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품는다고 내가 뭐 알이냐. 내가 당신들 품에 뭐 안기겠냐. 나는 내 생각과 판단대로 나는 그냥 내 정치 일정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 걱정하거나 뭐 아니면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정치를 하자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 독자적인 그러니까 판단으로 한다. 그것도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래서 아니 내가 설득하고 내가 설득 당하는 게 정치지. 그럼 이준석의 정치라는 건 뭐예요? 윤핵관들이 옳지 나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설득하겠다. 당신도 나한테 설득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나는 설득 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다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냐. 그러면은 각자 말 없는 정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옳지 말이 않은 안 나면- 쪽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그래.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쪽의 약간,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럼 근데 그쪽의 생각이 네.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계획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번 주말부터 네. 수도권을 돌면서 네. 본인 책 오프라인 행사를 좀 강하게 하겠다고 하네요. 네. 그렇구나. 거기서 총선 이제 때는 여러 어떻게 가지. 한대요? 예? 총선 때는 어떻게 한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배지 다는 거를 제 1순위로 생각을 해서 네.
저 사람들이 공천을 안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할 거고 네. 엄청 괴롭힐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는 마지막 날 5시 50분까지도 공천을 노원은 결정을 안 하고 네. 이미 다른 사람을 네. 도장 찍어가지고 공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그런 행위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도 불사해라. 어디? 대구로. 아. 그렇게 이제 저는 조언을 했죠. 알겠습니다. 윤따자가 조언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조언을 들을 것 같진 않지만. 지금도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전당대회 때 뭐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똑같이 뭐 북콘텐트 한다 안 됐잖아요. 네. 지금 뭐 돌아다니면 해도 별거 없을 거예요. 제 어. 단언컨대. 네. 뭐 뒤에는 모르겠는데 한 1년 후에는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될 거니까 그냥 좀 쉬어라 당분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오늘 되게 뭐 좀 심기가 근데- 불편하신 김기현한테도 뭐라 하시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정치는 말로 한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힘이 있는 말이어야 돼요. 근데 정치인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뒷받침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꼽을 수 있는 거라면 도덕성, 헌신, 희생, 그 다음에 실력, 성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말, 그 나쁜 걸 그냥 공격만 함으로써 나에게 반사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말, 이거는요 결국 가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 이준석 대표한테 좀 안 좋은 말 하나 더 하자면은 네. 스스로 말값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는 그 전당대회 할 때도 27% 28% 나올 거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싶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뭐 지향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지향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올 거라고 했고 대선 전에도 뭐 두 자릿수 7% 8% 계속 그런 말을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서 밴드웨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뒤에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럼 그 말에 대해서는 힘이 없어진다? 너는 또 그 뭐 밴드 외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라고 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27, 28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네. 이렇게 잘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랑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건 다른데 알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내일 중요한 외교 정치 외교 이벤트 한일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죠. 장따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를 기대합니까? 예상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소부장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제재 이런 것들 일본이 풀어서 네. 수출 규제 푼다. 안보 협력 이거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강제징용. 예,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반성 이런 걸 원하는 것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는 다시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강요들이 다시는 망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을 건드는 그런 행위 못하도록 하고 싶어하는 건데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원하는 것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에 전향적인 일본의 입장과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방일 성과가 상당 부분 좀 폄하될 것 같아서 네. 상당히 걱정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든 대통령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일본에서 죄송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고 우리가 포기합니다란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못 들을 거예요. 그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 거하고 별개로 일본이 우리가 죄송하고 이제 앞으로는 뭐 안 쓰겠습니다. 그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망언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무슨 기시다한테 약속 받아낸다고 해가지고 전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이 각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강제징용 관련.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거고 전 계속 우리가 뭐 국민들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좀 정치권에 있는 이게 야당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진정한 사과를 못 받아오느냐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정한 사과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말을 하고 일본도 우리 같이 바뀌자라는 거지 대통령이 가서 진정한 사과와 망언 안 하는 게 약속을 받아야 된다. 불가능한 건데 그건 발다오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라도 저기 해야 피디님 된다는 게 오늘 무슨 윤태호 말이에요? 실장님 좀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비타민이라도 좀 이제는 나까지 공격하잖아. 네.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미래 협력 파트너로서 당연히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는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일본 강요들이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서 뭐 헌화하고 참배하고 곡물 헌납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강제징용 없었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미래 협력 갈 수가 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 윤타짜 얘기가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지만 조심해, 오늘.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런 촉구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 바람을 저는 장타자가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이런 국민의 바람을 일정 부분 그 만족시켜 줄 필요가 있고 만족시켜 줄 수 없다면 사전에 그런 분위기 이런 거를 맞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까지는 안 돼도 뭐 공유하게 정도는 하고 가야지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굉장히 나쁜 방법이라고 제가 봐요. 이제 오늘 뭐 심기가 다방면을 불편해서 윤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이 방향 자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김기현, 이준석, 윤석열에 대해서 다 방향 자체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불가피한 게 있고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여론을 좀 더 위무하고 이런 거 없이 항상 요즘 대통령실에서 극단적이야. 되게 안 좋게 제가 보는 게 대통령의 뭐 결심, 결단,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라는 말이 전 그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뭐 일본에 뭘 받아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게 뭐지? 선거 지면 책임지는 건가? 그러네. 지지율 낮으면 책임지는 건가? 네. 3.1절에서도 조금 더 위무를 하고 성의 있는 걸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라고 해서 반대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반대를 지지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반대하는 거랑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한다니까 뭐 하려면 해봐라 라는 정도 낮춰야 되는데 반대할 테면 해봐. 라는 식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과를 거두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대통령께 좀 그래. 섭섭한 거는 뭐냐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는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일본의 대일본 여론 작업 아닐까? 네, 여론 작업?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많이 그렇죠. 하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방문한 나라의 뭐. 주요 언론하고. 아니, 그렇죠. 문 근데 왜 대통령도 하고 박 근데 왜 대통령. 우리 국내 여론 작업은 왜 안 하시는지 어. 그냥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치려고 하고 어. 강요하는 모습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인식과 사실이 권력을 잡은 사람 쪽에서 강요한다고 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요건 좀 가십거리인데 하나만 그냥 짧게. 김타짜. 네. 요거 뭐 100년 128년 된 돈가스 오므라이스 난 되게 맛있겠더라. 난 가보고 싶어요. 저 돈가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도쿄 가면 그 집에 갈 거예요. 줄을 서서라도. 근데 그 예약 안 오므라 받는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 예약 안 받는 집이라 그러는데. 줄 서야지 뭐. 예. 아니, 백종원 씨가 여기 별 이렇게 줄 서서 먹을 때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7년 전인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볼 건데 어쨌든 그 돈가스랑 오므라이스 집 대통령 방문 안에 많이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 128년 된 경양식집 여기가 을미사변 있던 애 문년 식당 이러면서 문제 제기하던데 이거 아까 난 이게 만약에 대통령 가면 가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걸 문제 제기한 정청래 의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입은 옷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안 좋게 보잖아요. 네. 저는 본질을 봐야 된다고 봐요. 본질. 그래서 뭐 저는 이게 그야말로 큰 이슈가 안 되고 그냥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이거는 거기 가서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네? 친교 모임인 거죠. 그 뭐 친교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예? 좀 대통령을 좀 잘 공격한다는 느낌을 주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추미애 장관 이야기한 거 봤어요? 뭐라고요? 도쿄 대지진 때 학살이 벌어진 곳에서
가까운 곳이다. 근데 도쿄에서 다 학살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옛날 청와대 뭐 일본 사람 초청하면은 네. 치욕의 역사가 있는 총독부 바로 위에 있는 청와대에 어떻게 일본 사람을 초청하냐 이런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국힘 도와주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니까. 맞아요. 그렇습니까? 민주당을 도와주는 건 국힘뿐이 없고. 자, 그럼 요 얘기 좀 한 번 더 해보죠. 얼마 전에 대통령실 주요 노동정책 관련돼 하나 주 52시간제 유연화 개편안 요게 발표되면서 언론에서는 주 69시간제 개편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고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MZ세대 노조 MZ 노조 얘기를 좀 잘 들어봐 이걸 한번 다시 시정을 보완을 해봐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러면 당에서 그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여당이 국민의힘이 오늘 MZ 노조 참석하는 가운데 요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데 이 흐름들 특히 대통령이 MZ 노조를 콕 집어서 MZ 노조에 반대가 있다던데 MZ 노조 얘기 좀 들어봐서 보완을 해라고 지시한 이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의미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정모라인에서 보고가 올라갔어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주초에 여론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 판단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69시간 때문에 여론이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야 지지율 떨어진 거 이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들이 발표하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이 이런 식의 뒷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타짜 네. 어쨌든 요 노동 시간제 유연화 방안 요게 이제 발표가 되면 노조 측에서는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반발할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MZ 세대 노조가 반발하니까 보완 지시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글쎄요, 그게 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장 소장 얘기한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뭐 이게 그 재검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뭐 좋은 핑계를 그냥 찾아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노동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노조가 지금 노동권에 대해서 너무 일반화하면서 일부 결함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약자의 이론을 일반화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요 강자의 이론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경영계의 입장을 하려면 맞춤형으로 핀포인트를 해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해야지 뭐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경영계 입장을 일반화시켜 버린다? 그럼 약자들의 입장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69시간제 뭐 이렇게 유연화 이런 걸 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잘 이렇게 핀포인팅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하려고 했으면은요 이런 우려 있잖아요. 69시간의 장점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는 네. 우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은 아예 처벌 조항까지 우리가 넣어가지고 이건 강제적으로 운영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자의 이론을 일반화한다? 저는 이거는 좀 굉장히 알겠습니다. 안 좋은 것 두 같아요. 가지로 보면요. 두 가지. 구조적으로는 이게 예견됐던 일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국민연금개혁 할 때 여론 좋았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개혁한다라고 하면 박수 친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치. 왼쪽에서 개혁하자는 사람, 오른쪽에서 개혁하자는 사람 다 다르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순간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잘해야 네, 돼.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려운데 늘 보면은 너무 쉽게 간다. 막 결정했다. 그렇지.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론에 뭘 이제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뚜벅뚜벅 간다. 라는 식으로 다 되니까 뭐 관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걸 이제 노동부에서 뭐 알아서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관료들이 하는 가장 큰 일반화의 오류 중에 하나가 탁상행정이 탁상행정. 이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봐요. 나는. 알겠습니다. 요거 좀 보죠.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김타짜. 답이 없는 민주당 내에 질서 있는 퇴진론이란 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론 이거 실제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뭐 실제 어느 쪽에 있느냐 문제인데 주류 쪽에는 없는 것 같고 네. 비주류 쪽에는 희망사항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취 문제의 논란은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인터뷰한 저 민주당 의원의 생각이 다 달라요. 네, 맞아요. 고민정 의원은 늦여름 네. 초여름, 네. 늦여름 초가을이면 얘기가 나올 거다. 네. 조홍천 의원은 뭐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맞춰주는 거다. 여론이 떨어지면 언제든지라는 얘기. 그러니까 각자- 강훈식 의원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건데 뭐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 다르다고 봐요. 아. 그래서 또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 의원 입장이 많이 앞으로 가면 더더욱 달라질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가 어려운 지역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원끼리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갈려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 네.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판을 흔드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크게 뭐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뭐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큰 게 보이겠어요? 대의가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선에서 공천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국면이 가기 전까지는요 입장이 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로 가자. 그냥 현상 유지. 그렇죠. 그냥 좀 약간 나눠 먹으면서 대충 좋게 가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려면 공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내가 선수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굉장히 크게 바뀔 것 같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득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결단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쪽에서 계속 희망상을 가지고 촉구만 하는 거지 강제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거나 이건 절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민주당 의원이 169명, 170명이라고 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한 30명은 와 이재명 뭐가 문제야 이재명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10명은 안 된다 이대로 가서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130명이 비잖아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겠냐. 저는 이제 부자에 가까울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이 130명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재명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방금 이제 김상희 선배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게 되겠냐. 질서 있게 가지 못하면은 그냥 뭐 이대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 체제는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거다? 현재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에너지가 있느냐 여론의 에너지라든지 또 비주류에서도 뭔가 깃발을 세울 수 있느냐 근데 비주류도 깃발을 세울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하늘 바라보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론이 올라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하거나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잘 있습니까? 그럼 그 깃발이라는 건 대안이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사람일 수도 있고 주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상황이 확실해지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내가 공천을 확실히 받을 것 같아. 공천을 받았어. 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총선에서 당선되고 승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나 자기 당선에 도움이 안 돼. 그럼 그때는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타짜 마무리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